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놀랍게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가장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36강 오늘 제목은 뭡니까? 아 근데 저번에 강의 때 백어택에 가서 지금 데미지가 남아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있었어야 되는데 또 팬들이 계시니까 보호 차 안에서 달아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또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호 차 안에서요. 보호 차 안에서. 날 두 번 죽이냐? 보호 차 안에서. 예. 오늘은 36강이죠? 36강. 감정을 배제한 선택은 없다. 예. 이제 완벽한 공부법 이제 특강이 이제 챕터 7 감정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과 학습과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감정이 우리의 우리 생활 지적 활동이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라고 되게 유명한 신경학자입니다. 환자 중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뇌수술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머리를 다쳤고 머리에 이제 뭐 후유증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행스럽게도 뭐 이렇게 지적 능력에는 하등 상관이 없었고요. 상당히 똑똑했어요. 지능지수 상당히 높았고 뭐 이렇게 뭐 상식적인 풀이하면 뭐 아무렇지 않게 잘 풀었습니다. 아주 스마트했어요. 그럼 뭐 괜찮아야 되잖아. 제가 후유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후유증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게 잔인한 사진을 보던가 아니면 되게 슬픈 사진을 보더라도 아무런 감정이 드는 거 없었습니다. 엄청 큰 후유증이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퓰리처상 받은 그런 사진 있잖아요. 봤을 때 되게 뭐 이렇게 가슴을 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플리츠상에서 유명한 거 아이 근데 독수리가 잡아먹기까지 기다리고 그분 자살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분 그분 자살하셨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근데 이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감정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가는 데 그 지장이 없겠다. 왜냐면 우리 가끔 우리가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에서 감정이 아예 없는 그 냉혈한 같은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하고 의사결정도 잘 내리고 뭐 자기 분야에 승승장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 악역으로 많이 나오지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맞아 어떤 것에서 대가가 되려면 또 감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정치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이미지가 많이 머릿속에 있고 또 실제로 말을 할 때 야 뭔가를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또 뭔가를 하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지 감정을 배제하고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진을 보는 후유증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후유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다마지오 이분이 이제 환자니까 이렇게 만난 다음에 한 번 만났으면 우리 또 만나야 되잖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만나면 스케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줄 잡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언제 만날까요? 저는 지금 뭐 1월 25일, 1월 31일 되는데 뭐 골라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다음에 스케줄 볼 때 자기 스케줄 보고 딱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종이를 끝내더니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1월 25일이 만나기 좋은지 장점과 단점을 쓴 다음에 막 적는 거야. 이걸 30분 동안 적는 거야. 그래놓고도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뭔가 영화 볼 때나 뭐 이렇게 음식점 갈 때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있고 서로 막 화내요. 네가 결정해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거고 진짜 장애가 온 거예요. 결정을 잘 못하는 이거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니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거는 모르는데 결정 자체를 못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이게 복내측 전전 두피지 이렇게 다치신 거거든요. 거기를 다친 사람은 감정을 잘 느낄 수 없고요. 결정도 못하고. 예,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놀랍게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랄까
관용어구는 맞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하라. 그거는 관용어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터무니없다. 네. 감정이 없으면 아예 선택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래 전전두피 진료는 또 이게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되게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로 보면은 감정 담당하는 부분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부분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이걸 막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혹은 우리가 모든 이성적인 활동을 했을 때 감정을 배제하고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 자체가 감정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기 우리가 이제 왕궁에는 다른 실험도 있어요. 카드를 뽑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겁니다. 카드를 뽑는데 어떤 거는 보상이 크고 어떤 건 처벌이 큰 카드예요. 카드 묶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 안 느꼈냐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피부 전기 자극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 피부를 통해서 약간의 땀이 나나 봐요. 이게 뭔가 감정이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실험한 도구가 있나 봅니다. 근데 이런 걸 한 상태에서 이 카드를 뽑으면 처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모르니까 뭔지. 근데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묶음을 보는 순간 이게 어떤 패턴으로 아 이거는 처벌이 많겠고 이거는 보상이 많겠다는 거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의식을 하기 전에 먼저 감정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거는 느낌이 안 좋은데 하기 전에 벌써 여기부터 느낌이 오는 몸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느껴지는 이 몸의 흐름을 감정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 실험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 단계에서도 계속 감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감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사결정할 때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상으로는 이것저것 따져봐서 결정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미 몸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 몸은 반응을 하고 있었어. 특별한 감정 유발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지적 활동 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생각으로 우리가 타분히 앉아가지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곳곳에는 다 감정이 들어가 있고 역으로 얘기해서 감정이 들어간다는 걸 깨우치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감정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감정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테지만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질적 활동에 그야말로 긍정적이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우리 모든 활동에 특히 우리가 공부나 질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 우리가 나중에 사회성도 있거든요. 누군가 함께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학습 역량에 되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단순히 누군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으면 감정이 변화가 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안 좋겠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좀 호감이 있고 익숙한 사람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사회적 욕구가 있는 거고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만족감이 있는 거거든요. 만족한 건 좋은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 함께하면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누군가 함께하면 뭐가 나아진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존재가 있어서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만족감 혹은 뭐 소속감 이런 감정이 우리의 학습 능력에 특히 지적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 일을 잘하게 되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활동에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다음 강연, 다다음 강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이제 이 완벽한 공부법의 여기 소챕터 제목이 강정과 학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 사회과학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거나 뭐 학원 다녔을 때 뭐 과외 받으신 분은 과외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는 과목을 봤을 때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잘하는 과목이랑 그 선생님을 좋아할 확률이랑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냐하면은 옛날에 제가 지금은 뭐 전혀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 지리 무슨 사회지리인가 이런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 MLB 야구에 진짜 빠삭하셨었어요. MLB 야구에. 그래서 보면은 MLB 야구를 그 남자애들한테 맨날 얘기해 주는 거야. 맨날 얘기해 줘 갖고 재밌잖아요, 그냥요. 그럼 그 선생님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회지리도 그냥 재밌는 과목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뭘 배울 때 그냥 그 사람이 싫으면은 뭘 해도 뭐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하기가 사람이 싫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여러분이 감정을 배제하고 뭐 이렇게 뭐 냉혈한이 돼서 뭐 객관적으로 돼서 뭐 학습을 한다? 뭐 그런 건 저는 사실상 그냥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그래야 내가 이거 호불호를 알아갖고 뭐 만약에 진짜 싫은 거는 어떤 보완제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취월장에 썼듯이 이 동기 중에서 1빠따가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가장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암기를 할 때도 자꾸 재밌어야 왜냐나 돼. 감정이입을 어떤 감정이입을 하라잖아요. 실제로 감정이입을 하면 기억이 좋아집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감정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기억할 때 기억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중 하나가 감정이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학습을 넘어서 우리가 모든 지적 활동에 감정이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온 엘리엇이었나 여기 나온 사람 예, 환자가 맞아요. 예. 여러분 이제 그런 에피소드 외워갖고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없어. 엘리엇이 이게 뇌 다쳐갖고 보니까 그 사람이 뇌 다쳐갖고 그 감정도 못 느끼고 판단도 못하고 두 개 다 못했어. 이런 거 다 어디 가서 에피소드 얘기해주면은 그렇죠. 신뢰 확 올라가죠.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온 감정을 어떻게 학습할 때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까지 이제 설명해 주시면 금상첨화겠죠. 네. 오늘 36강은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결정은 모두 감정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강연에서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강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